네, 세 가지 외신 뉴스 앞에서 이건 앵커께서 헤드라인 정리해 주셨는데 조금 더 깊은 내용은 저희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는 또 불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WHO 쪽에서는 새로운 또 오미종,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경고가 네. 나왔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4차 백신을 강행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요.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변이를 준비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이 변이 바이러스인데 CNBC 보도 내용입니다. WHO says new Omicron BA.2 subvariant will rise globally, but scientists don't know if it can reinfect people.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WHO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다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형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WHO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WHO 코로나19 기술 책임자인 마리아 벤 커크호브는 화요일에 세계보건기관이 4가지 다른 버전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배적인 바이러스 종인 오미크론은 BA.1 버전인데요. 이번에 더 전염성이 강한 BA.2 버전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크 커크호브는 화요일에 BA.2는 BA.1보다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BA.2가 퍼질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벤 커크호브는 WHO가 기존 오미크론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급격한 진정 국면에 들어선 국가에서 이번에 BA.2가 어느 정도로 퍼지게 될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추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독감이라는 착각이 가장 무서운 거다라는 또 얼마 전에 WHO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증상이 약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터샷을 맞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불시인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얼마 전에 설문조사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기존과 좀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증상이 조금 더 심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네. 이 알파와 베타 그리고 델타까지도 이게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반 커크호브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기사 확인해 보시면 반 커크호브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두 바이러스의 증상 및 심각성은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의 가장 큰 특징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알파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큼 아프지는 않는 점이 특징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변종도 기존 오미크론과는 큰 차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즉 오미크론보다는 증상이 심각하거나 치명도가 높은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미크론과 비슷하게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관건은 사실 이번에 오미크론 확진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번 새로운 바이러스인 BA.2에 다시 한번 재감염이 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아직 확실히 나온 바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감염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덴마크의 연구원들은 BA.2가 기존 BA.1보다는 약 1.5배가량 더 전염성이 높다는 점은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백신을 2차까지 맞아도 그리고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해도 돌파 감염이 굉장히 쉽게 된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재감염이 되는 거니까 오미크론에 걸리고 나서 변이에 네. 또 걸릴 수 있는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다 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오미크론 공포에 좀 시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움직일 만한 주식도 꽤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오늘장의 반응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닝 시즌 때문에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실적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파이자, 네, 관심을 모았던 파이자가 나왔다면서요.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Pfizer expects $54 billion in 2022 sales on COVID vaccine and treatment pill. 이번에 화이자가 이 경구용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8일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올해 실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화이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가운데 화이자의 실적은 상회했지만 매출에는 미치지 못하는 혼조스러운 4분기 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이 실적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AFP 및 로이터 통신 이런 외신들에 따르면 화이자는 이날 올해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독일 바이온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연간 매출이 320억 달러, 한화로 약 38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종전 전망치에서 10억 달러가량 상향이 조정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금융정보업체인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337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연말에 출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올해 220억 달러가량 매출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추정을 했는데요. 화이자의 매출 부진은 내과 및 병원 부문의 부진한 판매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은 좋았는데 실적은 상회를 했지만 매출의 예상치는 상회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겨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예상치보다는 많이 오르지 못했고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화이자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몸집을 많이 불리기도 했고, 뭐 어떻게 보면 영리적인 부분을 많이 좀 추구하게 되면서 이익을 많이 챙긴 또 코로나 시대의 어떤 회사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까지 함께 내놨습니다만은 일단 주가는 좀 밀린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차기작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화이자는 어디에 좀 집중을 하게 될까요? 네,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던 게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밖의 것들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사 확인해 보시면 한편 밸런스는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코로나19 팬데믹발 영향이 완화된 이후의 화이자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가가 팬데믹 이전에 화이자 주식 추이를 살피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 함께 나왔는데요. 오펜하이머의 헬스케어 주식 전략가인 제러드 홀츠는 팬데믹의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화이자의 수익 기회도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화이자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사업 부문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꼭 코로나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서도 힘을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코로나 관련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지 이 사업 부문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번에 화이자 측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도 이 백신 접종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기사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확인하시면서 화이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속에서도 너무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일각의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뭐 코로나 치료제라던가 백신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본래 또 사업 부분도 저희가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조금 더 시각을 넓히면서도 올해 사업을 좀 준비할 것 같다고 합니다. 화이자의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너무 좀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향후 사업 전개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또 주가 움직임 나오게 될지 함께 추적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도 실적 보겠습니다. 멕시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는 기업일 것 같은데 치폴레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Chipotle earnings top estimates, but chain warns Omicron variant will hit next quarter sale. 치폴레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까지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폴레의 주가는 회사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분기별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7%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치폴레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체인 기업인데요. 이 맥도날드와 경쟁사인 스타벅스는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지만 치폴레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레피니티브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 회사가 보고한 내용과 월스트리트가가 예상한 바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5.58%로 예상치였던 5.25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고요. 매출도 예상이었던 19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맞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9억 6천만 달러로 딱 맞는 수준을 기록했고요. 또 회사의 4분기 순이익이 1억 3,348달러, 48만 달러 또는 주당 4.69달러로 전년 동기에 1억 9,096만 달러보다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이 미국의 멕시코 음식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미국 내 2,700개에 넘는 점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매점이 없기 때문에 좀 덜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체인 수를 갖고 있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이번에 실적 발표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미국의 매운 맛집으로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치폴레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외식을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잘 나왔고 얼마 전에 BTS 멤버가 치폴레를 치콜레라고 발음을 해가지고 트위터 계정명도 치콜레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코로나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식 업체들의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치폴레를 통해서 저희 함께 확인해봤네요. 뉴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